FTX 파산의 여파가 슬슬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은행 또한 매각 위기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 이동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FTX 파산 여파 가상화폐 전문 은행도 매각 위기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FTX 파산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은행 실버게이트가 뱅크런 즉 예금 대량 인출 사태에 직면해서 회사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주가가 무려 43% 가까이 폭락했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답답해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상승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6,771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은 0.50% 하락한 1,245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의 XRP는 1.40% 하락한 0.3363달러, 8위의 도지코인은 3.13% 하락한 0.0708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7%, 18.7%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1%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52.45%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51.39%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이제 1월 21일부터 대한민국의 명절 설날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분들에게 드릴 선물들은 준비하셨나요? 이 설날이 너무 좋기는 하지만 이 부모, 형제, 자식들에게 뭐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지만 이게 사실 부담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예, 현재 닥터비트맨 채널과 상하제약이 제휴를 맺어서 1월 17일까지 정가 24만원의 홍삼정을 75% 할인한 59,600원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할인폭을 크게 하기 때문에 이 담당자 분과 상의하여서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이제 어떠한 선물이든 받는 사람이 즐거워야 좋은 선물이겠죠. 이 홍삼을 받고 5만 원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선착순 한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 필요하신 만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한 설날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수익금 중에 일부는 취약계층에 기부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남겨놓았습니다. 오전 9시 결제권에 대해서는 당일 출고된다고 하는데 들어오셔서 이번 설날 선물 걱정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11월 우리는 엄청난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바로 전 세계 3위 거래소 FTX가 파산을 한 것인데요. FTX가 파산을 하면서 그 여파는 천정부지로 뻗어나갈 것으로 보였지만 현재 생각보다 이 여파가 공론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제 지난 2022년 5월 발생한 루나 사태와 비교하면 오히려 괜찮은 편으로 보이기까지 하였죠. 하지만 이는 그저 희망회로였던 것일까요? 이 FTX 파산의 여파가 슬슬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은행 또한 매각 위기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 이동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FTX 파산 여파 가상화폐 전문 은행도 매각 위기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밑으로 내려가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새해에도 FTX 파산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은행 실버게이트가 뱅크런에 직면하여서 회사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자 이 주가가 무려 하루 만에 43% 가까이 폭락했다고 합니다. 지난 5일 뉴욕 증시에서 실버게이트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2.73% 폭락한 12.57달러를 이제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실버게이트의 주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무려 91%가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상 뭐 거의 휴지 조각이 된 것이죠.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인데요. 이 가상화폐 가격의 최고점이었던 2021년 11월 실버게이트의 주가는 최고점 222달러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해 코인 가격 급락과 FTX 파산을 맞으며 유동성 위기에 빠졌는데 실버게이트는 이날 81억 달러 하나 10조 3천억 원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응해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해 4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암호화폐 관련 예금이 68% 감소하였고 뱅크런을 해결하기 위해 7억 1,800만 달러 하나 무려 9,100억 원의 손해를 보고 일부 자산을 매각했다고 하는데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직원의 40%에 해당하는 200여 명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이 실버게이트의 경우는 FTX를 비롯해서 코인베이스, 제미니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고객으로 두었었다고 하는데요. 이 가상화폐를 기축통화인 달러와 유로로 바꿔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었다고 합니다. 참 이제는 다 끝난 줄로만 알았던 FTX 사태가 이로 인해서 다시금 불거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최근에 DCG와 제네시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FTX의 가장 최대 피해자는 솔라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FTX 파산 사태로 인해서 FTX와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가 보유하고 있던 솔라나 물량이 매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죠. 이에 투자자들이 솔라나 기반 암호화폐 페닉스를 진행하면서 디파이에서 자본 유출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폭락을 거듭하던 솔라나가 비탈릭 부테린의 지지 선언과 동시에 솔라나를 $10 미만으로 사지 못하면 후회할 것이라며 일부 전문가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연초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솔라나의 기술력만 본다면 지금 가격은 과도한 저평가로 여겨지지만 그렇다고 지금 새로 매수에 들어가기는 사실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죠. 참 FTX의 여파가 이제는 끝이 나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예,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 토마스 한차르의 경우는 온체인 데이터를 근거로 방향성이 곧 나온다라는 분석을 하였는데 최근 30일 일평균 암호화폐 거래소에 입금된 암호화폐 물량이 2019년 1분기 초 바닥 때보다 더 아래로 떨어졌다. 이와 같은 패턴은 바닥이 가까워졌음을 암시하지만 아직 한 번의 최종 급락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제 비트코인 마켓 이를 볼린저 밴드는 역대 최고로 타이트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즉 향후 며칠 혹은 몇 주 내로 명확한 방향성을 결정지을 가격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지금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면 특히나 조심해야 한다. 이 방향을 맞춘다며 최고의 트레이딩이 이제 방향을 맞춘다면 최고의 트레이딩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리스크를 관리하며 지나치게 큰 포지션은 지양해야 할 때이다. 이 폭풍 전야의 고요한 바다는 진짜 리스크를 동반한다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이제 바닷가에 큰 태풍이 오고 난 직후에는 물고기들도 숨어 있어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바닷물이 이리저리 큰 움직임으로 뒤집히면서 온도도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물고기들도 적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2022년은 시장의 펀더멘탈이 폭풍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완전히 뒤집힌 해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 하워드 막스의 경우는 무려
40여 년간의 투자 환경이 이번에 완전히 전환되었다고 봤을 정도인데요. 이 마이크 위슨 모건 스탠리 최고 투자 책임자는 주기의 끝에 다가왔기 때문에 추세가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며 유연성은 성공적인 투자에 항상 중요하지만 지금은 더욱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전망들 정말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유명 투자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의 경우는 아직까지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라고 경고에 나서고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서 무려 70% 폭락한 5,000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기술주와 함께 급락하여서 5,000달러 선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인데 이 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트먼트의 베테랑 투자자 이 마크 메비우스의 경우는 금리가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사들이는 것은 이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덜 매력적이게 된다라며 이 1만 달러를 이와는 반대로 서식스대 금융학과 캐롤 알렉산더 교수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1분기 3만 달러로 오른 뒤 3에서 4분기에는 5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이 팀 드레이퍼의 경우는 올해 중순 25만 달러, 비트코인 25만 달러 전망을 내비치는 등 똑같은 시장 상황을 두고도 분석은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어느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으신가요? 작년 2022년 우리는 워낙 코인에 얻어 터졌기 때문에 2023년 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태입니다. 이제 기대보다는 우려라는 말이 맞겠죠. 이제 그만큼 시장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일단 크립토를 논하기에 앞서서 주식을 먼저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의 경우는 아주 특별했던 몇몇 사건들을 제외하면 2년 연속 하락했던 장은 없었다라는 경험을 근거로 올 2023년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투자자로서 당연합니다. 하지만 2022년을 지울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 트위터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승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는 크립토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이 크립토 투자자들은 무조건 오른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울 것도 없지만 지금같이 냉철해야 할 상황에서는 더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2022년에 큰 하락을 고려할 때 2023년은 상승을 하는 것이 패턴상으로는 합리적입니다. 다만 매크로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이 연준의 진심이야 어떻게 되었든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는 2023년에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시장을 곤란에 빠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절충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는 FOMC에서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연준이 얼마나 고금리를 유지하느냐 이것도 문제겠지만 시장이 바라는 것은 연준의 스탠스 변화입니다. 2023년에는 어떤 한 방식으로든 이 연준의 태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파월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연준은 과거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신뢰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죠. 금리 인상과 고금리의 유지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세 가지 단계가 올 한 해 이루어지기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연준의 발언만으로도 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준도 압니다. 이 완화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다시 물가가 살아나면 끝장이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 서로 알아서 눈치 게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찌되었든 2022년 터졌던 모든 사건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문제들도 있지만 그때마다 시장은 정화되는 효과를 보았던 것도 사실이죠. 이 시장이 과열되었던 것에 대한 자정작용 또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 채굴 업체들의 수익률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 해시레이트는 나름의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크로와 무관하게 비트코인의 희소성 또한 상승할
것입니다. 이 비트코인에는 확실한 미래가 있죠. 바로 2100만 개라는 예측 가능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올해 2023년 코인 투자자들에게 주어진 아주 단순한 과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투자자로서 2023년은 생애 2번 찾아오기 힘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새로운 요인이 나타나 시장을 흔들지 알 수 없는 것도 사실인데요. JP 모건은 2023년이 경제에는 안 좋은 해가 되겠지만 시장에는 기회가 되는 해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 상황이 개선되는 만큼 최선을 바라야겠지만 동시에 최악도 대비해야 하는 시기죠. 자, 우리 정말 힘든 시간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절대로 이 시장에 대한 투자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공부를 절대로 멈추지 마시고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